저희 건설 근로자 안전 보건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일단 제가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한참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원체 지금 건설 근로자에 대한 사망 사고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될까? 근데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 그리고 현재에 문제시 되고 있는 제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얼마큼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동영상 자료 간단하게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안에 동영상 자료가 한 3편 정도 들어가 있는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일단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뭐 연일 계속 언론의 이슈를 탈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00 화재 사고 굉장히 큰 사고였죠. 그래서 이 그 2000 화재 사고 이후로 각종 제도 개선이다, 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업 사망 사고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기타 제도 개선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사망 사고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08년도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한 500명대에서 건설업 사망 사고가 지금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사망 만인일로 보게 되면 1.94. 굉장히 선진국 대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2019년도 사망 사고 현황을 좀 이 건설업 부분과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발생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전체 2019년도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 855명인데 그 중에 428명, 거의 절반 수준이죠. 여기에 건설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망자 현황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50이 미만 사업장, 50이 미만 사업장이 660명으로 77%가 넘습니다. 결국은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발생 형태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떨어짐, 끼임, 깔림,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는 그리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 그 밖의 형태 이렇게 크게 많은 사고 분류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떨어짐하고 끼임, 부딪힘 요 세 개 사고만 합치면 62.8%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요 세 개 항목에서만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건설업 사망 사고 중에 62%는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가장 국회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처음에는 찬성적으로 기조를 했다가 나중에 여론조사를 하고 기업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일단 통과가 되지는 않았고 보류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법들이 많습니다. 안전보건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안전보건 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쪽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복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산안법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건설 쪽으로 보게 되면 건지법도 봐야 되고요.
건설법도 봐야 되고, 근로기준법도 봐야 되고, 소방법도 봐야 되고, 하간법도 봐야 되고, 건설기계관리법, 뭐 기타 굉장히 많은 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을 알아야 지킬 건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많아요, 법이. 안전보건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쪽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서류 행정 쪽으로 돌아섭니다. 법을 지켜야 되니까. 갖춰야 될 증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러한 법들이 건설에 맞는 법으로 가줘야 건설 사고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진다. 감소할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력 있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한 개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한 개를 들여다보게 되면 법조항이 166조가 있고요. 시행령이 112조, 시행규칙이 233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위임 행정 규칙을 보게 되면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만 보더라도 673조입니다. 그 외에 38가지의 위임 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법 한 개만 들여다보더라도. 법전이에요, 법전. 엄청난 법전입니다. 법 한 개만 들여다봐도 이 정도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면 실천력 있게 가동을 시킬 수 있냐? 현장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죠.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맞는 백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병에 맞는 치료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건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전면 개정인지, 바뀐 게 무엇인지, 산업 현장에 맞춰서 실천이 가능한 법규인지, 그거부터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천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우리는 했다, 지켜달라, 사고 감소 시켜달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중복제 제도 및 처벌 강화 정책으로 대폭적인 사망 감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위 법 없이 산다는 말을 합니다. 크가지 두 가지 분류죠. 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법 없이 사는 방법과 법을 아예 무시한 채로 사는 그런 형태 두 가지로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문제점만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천 불가한 법과 규제로만 작용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제도, 이러한 법규 때문에 아예 실천을 포기합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합니다. 어떠한 법을 갖다 대더라도 포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대기업 사업장 부분은 사업장 관리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 활동보다 행정 업무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주 방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갖춰놓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중이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폴더를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이 수많은 업무들이 다 서류 행정 업무들이에요. 이 업무들이. 이걸 다 해야 됩니다. 필드에서 근로자를 관리해야 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서류 행정 업무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사고 나게 되면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법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관리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규제를 굉장히 간범하게 만들어 놓고 건설 현장에 있는 근로자를 지켜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제정을 하죠. 조선업에 맞는 규칙, 그리고
건설업에 맞는 규칙. 법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세부적인 그 업종에 맞는 규칙들을 제정을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사업주 스스로가 지키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 법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안전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문화를 개선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가장 기초 단계인 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문화로 가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법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문화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각종 법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법들로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기존에 있는 거 싹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업종에 맞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바꿔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안전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들이 기업들이 자율안전 정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각종 인증 제도를 활성화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감독을 행하죠.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쳤네, 안전문을 썼네, 안 썼네 이 감독보다 MSDS를 비치했네, 안 했네 이런 거를 보다 그 기업이 목표한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기업에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기업들이 자율안전 쪽으로 갈 수 있게 기업들 스스로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정적인 부분, 실적 위주의 감독 이렇게 가고 있어서는 안전문화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과연 자율안전 쪽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게 영국의 사례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많이 배포가 됐던 부분이죠. 기업살인법, 영국의 기업살인법 자체가 얼마큼 효과적으로 재해 감소 효과가 있었느냐? 결론은 없다랍니다. 자기네들의 감독에 대한 방법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감소 추세로 가 있는 거였다는 거죠. 법이 제정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감독하는 시스템을 바꿨고 규제하는 방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적인 처리로만 우선적으로 주고 어떤 실적 위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표한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청을 비롯해서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하셔든 인원을 확충을 해라 라고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을까요? 물론 감독에 대한 그 전문 부서가 성립이 되고 전문 활동을 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의 역할, 전문가로서의 역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행위 그대로 쭉 가면서 인원만 늘려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점검하는 방법,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고 감소와의 연관성은 확보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에 관련돼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투자하냐, 정부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국내에서 이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인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주 기간은 취득이 18개사, 종합건설사는 33개사, 전문건설사는 123개사. 이거는 이제 2018년도 11월 23일 기준인데요. 최근에 공공기관 이제 안전강화 대책에서
이제 발주기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받아라. 공공평가, 기관 평가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의무적으로 받죠. 근데 건설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로 인증을 받는, 인증받기 쉽다는 이유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 행정적인 실적 위주로 가고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거 알았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업의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공공기관인데 서비스로 인증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종합건설사가 13,000개 정도 됩니다. 등록돼 있는 게. 근데 중복면을 제외하면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합건설사 10,000개 되는 동안 33개사 인증받았습니다. 전문건설업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3개사 인증받아서 지금 75개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전문화를 얘기하냐 이거죠. 행정적으로 맨날 감독만 하고 실적 위주로 점검만 진행되다 보니까 문화가 그렇게 자리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전보건 문화 쪽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각 주체별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주체별 역할이 분명히 합니다. 정부의 차원에서의 역할, 그리고 건설사회로서의 역할, 발주자로서의 역할, 근로자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같이 동따라서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 4개 축이죠. 정부와 발주기관, 그리고 건설사, 그리고 근로자. 이 4개 축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안전보건이라고 그러면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참을 거부합니다. 가장 사망사고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점검을 가게 되면 당신이 무엇인데 나한테 안전문을 쓰라고 하냐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많이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에게 권리는 확대해 주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일정 부분 지우자는 거죠. 근데 현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우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지금 현재 이 휴업급여를 70% 받죠. 그걸 80% 높여주라는 겁니다. 휴업급여를 80% 높여주고 단지 사업주 책임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80%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 책임이 조금이라도 잇따라가면 현재대로 70% 그대로 주고요. 근로자가 책임이 없다, 사업주 과실이 있다, 그러면 80% 주자는 겁니다. 역으로 따지면 역차별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더 줘서라도 역차별을 하는 방법을 적용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의식들이 개선이 되고 인식이 개선이 된다. 그래야 사고 저감 활동에 효과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확대될 정책이고요. 얘는 이제 특고자들이라든지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계속 직종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고자에 대한 부분,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산재보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대하고자는 하진 않습니다. 참여를 시키자는 거죠. 단지 산재보험에 대한 정의 부분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 지금 산재보험이라 그러면 사업주가 이유불문하고 방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 승인율도 떨어졌죠. 지금 강제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사업주가 인식 자체가 산재보험이라면 무조건 사업주 책임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계속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산재보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자. 사업주 책임이라서 당신이 물어줘야 되는 보험이 아니라 사회적 보험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만
공통으로 기업체에서 보험료를 내서 소외 계층을 보상을 해주는 사회적 보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주가 방어권 행사를 덜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쁜 사고와 좋은 사고, 좋은 사고는 건 없겠죠. 나쁜 사고와 일반적인 사고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쁜 사고는 거기에 대한 강한 드라이버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그냥 다 줘야 사업주들이 방어권 행사를 덜하고 부담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근로자에 대한 교육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안전교육을 했고, 지금 현재는 실습형, 간접 체험형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사업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주 책임. 무조건 교육만 생기면 무조건 사업주 책임이에요. 뭔가 교육만 생기면 사업주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 책임으로 가 있는 안전교육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지 싶습니다. 그 직종에 맞는, 그 기술에 맞는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공용 교육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그 사람이 직종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사업주는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공공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한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든 거기에서 기술 교육을 시키는, 안전과 기술이 분리 안 된 함께하는 교육을 계속 시킴으로써 그 근로자들이 소규모 사업장 가서라도 안전한 활동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문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 공용적인 교육을 만든 만큼 사업주에 대한 가실 부분, 가업주의 책임 부분을 좀 빼주고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소규모 현장에 대한 교육 부분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육성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 수준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좀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겁니다. 혁신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혁신이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제가 본사로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폐기시키는 거였습니다. 와서 동작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는 매뉴얼 폐기부터 했습니다. 폐기부터 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그 매뉴얼 동작 안 되는 거 그거 짜집기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꾸려가 보려고 했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는 못했을 겁니다. 혁신이라는 부분들은 가감할 때 가감한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싹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찬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근로자 건강관리 부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 건강관리, 현장마다 계속 가서 건강검진 받는 거, 이거 참 근로자들한테 유해한 행위가 아닌가. 특히 건설업은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대다수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저 현장 가서 보름 일하고 다른 현장 가서 3주간 일하고 이런 게 건설 근로자들이거든요. 용접사가 그렇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배치전 검진 받아야 됩니다. 특수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현실일까요? 그 사람의 생애 주기별 1억 관리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받았던 부분들을 제출만 하는 제도로 만들어놔야 1년에 한 번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강관리 시스템 부분도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에 관련된 보호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보호구는 국가에서 지급을 하되 그 발생되는 비용은 산재 예방원 기금을 이용을 하든 사업주가 부담을 하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나마 갖고 다녀야 보호구에 대한 의식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근로자들한테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자 교육, 근로자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겠죠. 내년 7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가 안전을 해야 된다. 건설 현장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지자체가 건설 현장을 관리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 분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정부 부처 간에 업무 분장이 없이 무분별하게 건설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점검하는 현장이 있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용부의 역할, 국토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분명히 업무 분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전문 분야에 맞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정부에서는 사업주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자꾸 자기네들이 물고기 잡아주겠다고 사망사고 자기네들이 점검해서 줄여보겠다고.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는 절대 없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업체가 스스로 안전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안전을 얘기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얘기를 하죠. 소규모 사업장은 그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정해주고 그 부분이라도 꼭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거고, 큰 기업들은 냅둬도 됩니다. 점검 안 해도 됩니다. 단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면 됩니다. 언론의 비난, 그리고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본사를 비롯한 전 현장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기업체가 부담하는 방법을 하면 기업체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줄 수가 없다. 이런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